안녕하세요. 남상원 강사입니다. 저는 부평시사어학원에서 의리토익이라는 반을 운영하고 있는 그런 이제 대표 강사인데요. 이번 2014년 7월달 정기토익 시험 있죠. 자, 이것을 위해서 여러분들 고득점을 받고자 많이 열심히를 공부를 하고 계실 텐데 지금 제가 몇 가지 포인트를 드리면서 여러분들이 좀 쉽게 또는 좀 문제를 빨리 풀 수 있는 그런 속성 포인트를 마련했으니까 그 부분을 잘 이제 학습하시기 바랍니다. 자, 제가 알려드릴 내용에 대해서는 주로 어형 문제에 대한 얘기거든요. 문법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을 필요도 없고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어휘 지식이 많이 있을 필요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단 몇 문제를 푸는 것만으로 문제를 몇 초 이내에 풀 수 있는 아주 획기적인 그런 방법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럼 문제풀이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문제를 풀어볼까요? In the automotive industry is expected to increase because of free trade agreement between two countries 라는 문제를 봤습니다. 일단 여기서 맨 처음에 봐야 되는 것이 뭐죠? 그렇죠. 일단 선택지 A, B, C, D에 대한 품사를 보셔야 되겠습니다. competitive라는 것은 TIV로 끝났으므로 형용사, 그다음 compete라는 것은 동사, competition 명사, competitor 역시 명사가 되겠네요. 자, 그럼 품사 문제를 푸실 때 가장 맨 처음에 봐야 되는 것은 구조가 되겠는데요. 자, 그런데 자, 빈칸 바로 뒤를 보시게 되면 in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순서대로 보실 필요는 그러나 없겠습니다. 처음에 제가 보는 건 뭐냐면 바로 is라는 동사, is. 아시겠죠? 동사가 있으면 동사보다 앞부분에 위치하는 녀석은 바로 주어 부분이 되거든요. 그래서 빈칸부터 industry까지가 바로 주어 부분인데 그런데 in이라는 전치사 보이시죠? in이라는 말부터 뒤에는 industry까지는 수식어이기 때문에 없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아시겠죠? 자, 따라서 빈칸 자체 밖에는 주어가 들어갈 자리가 없는 거죠. 그렇다면 A, B, C, D번 중에 뭐가 정답이 되겠습니까? 그렇죠. 명사가 되겠죠. 근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자, A, B, C, D번 중에 명사가 두 개가 나왔습니다. 바로 C 번의 competition, 그 다음에 D번의 competitor. 자, 그런데 D번의 맨 끝 단어 스펠링을 보시기 바랍니다. 맨 마지막에 만약에 ER이나 OR자가 들어가게 되면 되게 사람이나 기계 따위를 만들어주는 어떤 가산명사가 되겠죠. 그런데 가산명사의 경우에는요. 반드시 앞부분에 관사가 나오든지 아니면 복수 형태가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D번을 집어넣게 되면 관사도 없고 그 다음에 복수형도 나오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오답이라는 거죠. 자, 정답표는 그래서 C번이 되겠습니다. 자, 해석을 했나요? 해석을 하지도 않았는데도 문제가 풀리죠. 이것은 여러분들 품사라는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계시면은 충분히 몇 초 이내에 문제를 풀 수 있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 문장에 대해서 좀 공부할 만한 사항이 있는지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일단 이 안에서요 보시면은 자, 동사 부분에 be expected to 부정사라는 게 있죠. 한번 따라해 볼까요? 네, be expected to 부정사. 자, 이것은 뭐뭐 하기로 되어 있다. 뭐뭐 할 것으로 기대가 된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이러한 비슷한 유형을 가지게 되는 수거가 있는데요. be expected to 부정사, be scheduled to 부정사, 아니면 be supposed to 부정사가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이 내용은 외워두시게 되면 딱 그런 단어가 나오면 바로 찍으시면 돼요. 이해되시겠죠? 자, 그 다음에는 compete라는 단어가 지금 선택지상에 나와 있는데요. 자, compete라는 단어는 항상 뒤쪽에 전치사가 위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시겠죠? 해서 주로 나오는 전치사가 무엇인지를 좀 공부하시겠는데 compete with, compete against, 아니면 compete for. 그런데 with가 나올 때는 그 뒤쪽에 바로 파트너의 명사가 나와야 되고요. 그 다음에 against라는 말이 나왔을 때는 뒤에 rival이 나오겠죠. 경쟁자. 아니면 그 for라는 말이 나오게 되면 뒤쪽에는 목표물이 나오겠죠. 그래서 무엇을 위해서 경쟁한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거 중요합니다. ER이라든지 OR자가 나왔을 때 스펠링상에, 그죠? 그렇다면 그냥 명사라고 보지만 마시고 무슨 명사? 가산명사. 가산명사는 항상 어떻게 해요? 그렇죠. 관사나 복수형이 나와야 된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래서 문제풀이를 이번 내용은 마치겠고요. 자, 그러면 다음 문제를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In order to receive for this purchase, 자, you need to submit order sheets and get the permission from the manager of the purchasing department. 자, 문제를 봤는데 자, 일단 맨 처음에 보시는 것은 전체 문장상에서의 빈칸의 위치예요. 아시겠죠? 일단 필요 없는 부분을 다 솎아내기 위해서 보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바로 종속절과 주절을 분리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했을 때 자, 지금 보이시는 것이 컴마예요.
되게 작은 점이기 때문에 잘 보이시지 신경 쓰지 않을 수도 있는데요. purchase라는 단어 바로 뒤에 컴마라는 거 보이시죠? 자, 여기까지가 어떤 종속절이 되었든 주절이 되었든 하는 그런 구분 경계선이 되겠죠. 아시겠습니까? 자, 그런데 컴마 바로 뒤를 보시면은 you need라는 주어 동사가 나와 있으므로 컴마 뒤쪽이 주절이 되는 거죠. 그렇다면 컴마보다 앞쪽에 위치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바로 수식어가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수식어 부분만 우리는 완성하면 되는 거예요. 자, 보시면 for this purchase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것 역시 어떤 전치사 구의 표현이죠. 얘도 역시 단독으로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삭제해도 상관이 없겠고요. 그러면 빈칸까지만 완성이 되면 되겠습니다. 자, in order to. 자, 여기서 to라는 것은 to 부정사죠. 뒤에 receive라는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receive는 뭡니까? 무엇을 받다라는 타동사죠. 타동사는 무조건 뒤에 뭐가 나온다? 네, 목적어가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빈칸에는 목적어가 될 수 있는 명사 어휘가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죠. 이해 되시겠죠? 자, A, B, C, D번 중에서 A번은 어떠한 품사가 될 수 있죠? 자, 이거는 두 가지가 되겠는데 authorized라는 것은 얘는 과거 동사, 즉 동사입니다. 아니면 authorized는 과거 분사, 분사는 형용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바로 두 번째 authorize는 맨 마지막에 꼬다리에 is가 있어요. 자, 얘는 동사를 만들어주는 어미가 되겠죠. 그 다음에 C번이 바로 tion, 명사가 되겠고요. 그 다음 D번에 tive, 바로 형용사를 만들어주는 어미가 되겠습니다. 그럼 A, B, C, D번 중에 명사가 뭐가 나왔었죠? 네, C번밖에 없었죠. 정답은 C번 찍고 다음 문제로 넘어가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 자, 이제 여기 문제에 대해서 좀 공부할 만한 사항이 있는지를 보겠는데 자, 다시 좀 보겠습니다. receive, 타동사였죠. 타동사는 반드시 뒤에 뭐가 나온다? 네, 목적어라는 것이 나옵니다. 그런데 문장에서 동사로 쓰이지도 않았는데 투부정사 같은 경우에도 뒤에 목적어 나오는가? 마찬가지입니다. 동사를 가지고 활용한 그런 표현이 있죠. 예를 들면 동명사가 있고요. 투부정사가 있고 분사라는 게 있어요. 이러한 세 가지 동사 출신 표현들도 역시 타동사 출신이었으면 뒤에는 바로 목적어가 나온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purchase라는 단어가 지금 문장에 나왔었는데요. 우리는 이거를 구매하다, 구입하다라는 동사로 주로 공부를 했을 거예요. 그런데 앞을 보시면은 for가 나와 있죠. for this purchase. 그리고 하나의 문장에는 주어 동사가 하나씩 나온다. 근데 뒤쪽에 이미 문장에서 동사가 나와 있기 때문에 동사가 될 필요는 없겠죠. 지금 여기에서의 purchase는 구매품이라는 의미가 될 수도 있으니까 명사가 될 수도 있으니까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주절 부분을 보시겠는데요. 자, 보시면 거기에서 get the permission from the manager라는 표현이 있죠. 이것도 상당히 빈출 문제화가 되기 쉽습니다. 자, 여기서 get the permission from 누구 하게 되면 누구한테서 또는 누구로부터 허락을 받다라는 의미가 되겠는데 get이라는 단어를 물을 수도 있고요. 또는 permission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빈칸 처리를 해서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해서 대신 쓸 수 있는 것이 주로 나오는 것이 get 대신에 obtain이라는 표현, obtain. 알겠죠? obtain. 그 다음에 permission이라는 말 말고 approval, 승인이라는 의미가 있죠. 그리고 뒤에 역시 from이라는 말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 나와야 된다라는 거. 아시겠습니까? 해서 빈출되는 그런 포인트에 대해서 한번 짚어봤습니다. 다음 문제로 한번 가볼까요? 자, 보시면 The owner of Bath Bazaar has received from customers on the quality products라고 되어 있는데 자, 문제가 좀 짧아 보이네요. 그러면 좀 더 빨리 풀 수 있겠죠? 자, 일단 보시면 has received라는 것이 빈칸 바로 앞쪽에 위치해 있고요. 빈칸 바로 뒤에 뭐가 있습니까? from이라는 표현이 있죠. 자, from이라는 말부터는 전치사구가 만들어질 것이고 그 다음 has received라는 것은 타동사 receive라는 것이 있으니까 목적어가 뒤에 나와야 되겠네요. 그런데 from이라는 표현부터는 전치사구가 새로 출발하는 것이기 때문에 해서 has received의 목적어는 빈칸밖에는 들어갈 수가 없는 거죠. 그렇다면 A, B, C, D번 중에 명사가 될 수 있는 것을 찾아라. 그렇다면 A번과 B번, compliments 그리고 compliment밖에 없는 거죠. 자, 그런데 조금 여기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뭐냐면 compliments와 compliment 단수냐 복수냐의 문제가 되겠는데 자, 불가산 명사라도 볼 수 있겠죠. 그런데 compliment는 셀 수 있는 가산 명사다. 아시겠습니까? 얘는 좀 명심해 두시기 바랍니다. compliment라는 말 말고 왜 그 호평 받는 거 있잖아요. 왜 좋은 평가를 받는 거. 그때 쓰는 표현이 뭐가 있냐면 review라는 단어가 있어요. review.
그죠? 그런데 review라는 말 마찬가지도 얘도 opinion 이런 의미이기 때문에 역시 S자가 붙을 수가 있다. 가산명사는 반드시 관사나 복수형이 나와야 된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정답편이 A번이 되는 거죠. 자, 이 문제상에서도 그러면 혹시 좀 공부해야 될 만한 어떤 포인트가 있는지 한번 짚어볼까요? 자, 여기서 보시면 from이라는 표현이 나왔는데 영어는 진짜 단순 무식해요. 그래서 멀티태스킹이라는 것을 못해요. 해서 새로운 어떤 표현이 시작했으면 그 새로 시작하는 표현에만 집중을 하지 그 앞쪽에 나왔었던 내용과 섞어 쓰이지 않습니다. 아시겠습니까? 따라서 from이라는 말부터 전치사 구가 새로 시작하기 때문에 그 이전에 벌려놨던 어떤 일거리 같은 것들은 그 from이라는 전치사까지 다 마무리가 지어져야 된다는 얘기죠.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receive라는 거 타동사라고 했습니다. 뒤에 목적어 나온다고 그랬죠? 마찬가지 타동사 출신의 준동사, 투부정사, 그 다음에 동명사, 분사라는 것도 뒤에는 목적어 또 나온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compliment라는 것은 가산명사, 반드시 a compliment, the compliment 또는 compliments라는 식으로 어나 s가 붙어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호평받다라는 그런 표현으로도 시험 문제 종종 나오거든요. 이것도 놓치시면 안 돼요. 자, 그래서 receive, 그 다음에 reviews라는 표현이 있었죠. 아까 지금 여기에서는 receive compliments가 나왔는데 receive reviews, 그리고 종종 여기에 대해서 형용사가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호평을 받는다라는 표현 쓸 때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구분하라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바로 favorite예요. favorite. 이거는 내가 좋아하는 이라는 의미죠. 다음 두 번째는 favorable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자, favorable이라는 단어는 얘는 유리한 또는 이제 좋은이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건데요. 호평이라는 단어는 favorable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아시겠죠? 토익에서는 favorite라는 단어가 출제가 된 적이 없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favorable이 나왔다 그러면은요 무조건 찍으셔도 돼요. 됐죠? 자, 그래서 이번 문제에 대한 포인트를 한번 짚어봤습니다.